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목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한테 엄청난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잘 싸워주고 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생산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해서 이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이렇게 또 뒤바뀌어 가고 있으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더 잘 싸워주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푸틴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이렇게 또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을 우크라이나 이 수도 키우 있지 않습니까? 키우에다가 엄청난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자그마치 어제 11시간 동안이나 드론, 미사일 폭격을 퍼부었다. 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키우 도시에 있는 사람들 21명이 최소 21명이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90여 명 정도가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왜 이 공격을 했는지 이렇게 이유를 이렇게 또 드니까 이제 명분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우리 러시아의 석유 시설을 타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가 공격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전에도 이렇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있는 이런 뭐 석유 시설들을 집중 공격을 이렇게 됐다. 특히 이제 모스크바 근처에 있는 굉장히 커다란 석유 시설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거기를 진짜 효과적으로 타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심각한 이 피해를 이렇게 또 입혔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크림반도 있지 않습니까? 크림반도에다가도 이제 집중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크림반도에 있는 석유 시설들을 또 이제 집중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크림반도가 연료 부족 사태를 심각하게 이렇게 또 겪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전쟁의 지금 주도권을 우크라이나가 뭐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미사일 공격을 이제 러시아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또 당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미사일 같은 것들을 공격을 이렇게 또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나토, 이 서방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뭐 나토나 뭐 서방 국가도 유럽, 뭐 미국 이렇게 또 해가지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그런 뭐 방공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추가 지원을 해달라라고 호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다음 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는 터키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참석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석을 이렇게 또 할 예정이다. 아마 여기에서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좀 제발 좀 보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고 서로 굉장히 격렬하게 아직도 계속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나와가지고 내가 이 전쟁을 이제 또 끝내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 이란의 전쟁이 이렇게 또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서방 국가들 이 유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러면 또 이제 전쟁이 난장판이 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 좀 조용히 하고 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뭐 이란이나 전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난장판을 지금 만들어두지 않았습니까? 전세가 지금 막 요동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좀 조용히 생각 없이 좀 안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1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1차원으로 행동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발 1차원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초지인 같은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뭐 체스나 뭐 장기 같은 거 이렇게 둘 때 뭐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 앞을 내다보고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그냥 앞에만 보고 그냥 계속 공격을 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 제발 좀 미국이 정상으로 되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로 들쑥날쑥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엄청난 비난을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거는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지지를 했었던 사람들도 엄청나게 지금 혼돈 속에 있으면서 공격을 비난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재산,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벌었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이렇게 됐는데,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그걸 공개를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공정성을 위해 가지고 공개를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2025년도에 가상화폐 사업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뭐 크립토 커런시 이런 거, 가상화폐 사업을 통해 가지고 1년 만에 $1 빌리언 벌어들였다. 1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한국 돈으로 $1 빌리언 면은 지금은 1조 5천억 원입니다. 지금 뭐 1,500원이지 않습니까? 1조 5천억 원을 수익을 이렇게 또 올렸다. 이 암호화폐만으로라고 하면서 지금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이렇게 또 일으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뭐 암호화폐 투자라는 또 이제 유명 투자가가 있다고 합니다. 러스 거버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투자자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신의 암호화폐를 이렇게 더 민코인을 이렇게 더 팔고, 뭐 트럼프 대통령 민코인도 팔고 멜라니아 여사 민코인도 팔고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끌어당기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무슨 뭐 암호화폐 사업도 이렇게 또 한다고요. 가상화폐 사업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서 10억 달러 넘는 그런 돈을 이렇게 또 벌어들였다. 수익을 이렇게 또 거둬들였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프트이다. 그러니까 사기극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엄청나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저번 대선에 이제 부통령 후보였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미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 같은 거 이렇게 또 팔아 제끼고, 뭐 비트코인 사업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 암호화폐 규제 같은 거 다 완화를 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오르는 거, 그걸로 이용을 해가지고 또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이거 말이나 되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팀 월즈뿐만이 아니라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상원 의원도 지금 이 대통령 일가의 이 가상화폐 수익이 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강력한 규제 법안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촉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신의 밈코인, 뭐 트럼프 밈코인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트럼프 밈코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뭐 취임을 하자마자 막 미친 듯이 이렇게 상승했었거든요. 진짜 가치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미친 듯이 폭등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이렇게 또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걸로만 6억 3,500만 달러를 로열티 수익이 이제 발생을 이렇게 또 했다. 미쳤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밈 코인을 샀었던 사람들이 97%의 손실을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합니다. 종이 조각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진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럼프 대통령 밈코인을 산 사람들이 다 트럼피들이지 않습니까? 트럼피들한테서 호주머니에서 삥을 뜯어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비판을 이렇게 또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악관에서는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조치들은 미국 국민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해상충의 의혹을 부인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가상화폐 투자를 하지 않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기관들이랑 소통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백악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 자신의 사람들을 막 꽂아두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게임으로 인해 가지고 다 움직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벌어들이는 그 금액의 그 크기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만 이 크립토 커런시, 이 암호화폐로만 $1 빌리언 벌어들였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만 벌어들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크립토 커런시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성경책도 팔고 운동화도 팔고 시계도 팔고 그것만 뭐 거의 뭐 $900만 벌었대요. 쓰잘데기 없는 거 파는 거. 그리고 그것들 다 누가 사느냐? 트럼피들이 사지 않습니까? 트럼피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팔고 있는 성경책, 시계, 신발 이런 거 같은 거 사가지고 $900만 매출을 이렇게 또 올려줬다고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부동산 사업,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국에서만 이렇게 많이 벌어들였지,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중동이나 지금 막 전쟁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이나 뭐 이런 뭐 해외에서 진짜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지금 계약금 같은 것들을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벌어들이고 있는 그 금액이 미쳤다라고 하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 뭐 트럼프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믿어왔었던 사람들까지 배신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트럼프 대통령 된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좀 더 이제 뭐 물가도 낮아지고 뭐 돈 버는 것도 훨씬 더 좋아지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는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만 이렇게 돈을 벌고 있지 않느냐. 지금 부자들만 계속 돈을 더 엄청나게 벌고 있다고 하거든요. 빈부격차 늘어나는 게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던 사람들도 이게 뭐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피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진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트럼피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좀 에듀케이션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렇게 챙길 수 있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베네수엘라 강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지진이 2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7.2, 7.5 말도 못하게 커다란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베네수엘라 북부에 있는 어떤 이제 도시가 빌딩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사망자들의 수가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이 된 그 사망자들의 수는 정부에서 이렇게 또 발표를 한 것은 2,200여 명 정도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수만 명이 죽은 것으로 지금 짐작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뭐 실종자들의 수만 뭐 5만 명이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뭐 USG에서 뭐 미국 뭐 지질 뭐 그런 데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떠보니까 대략 한 뭐 몇몇 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뭐 최고 10만 명까지도 이제 사망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지진이 일어난 지 8일이 지났거든요. 8일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골든타임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런 이제 재난 상황이 이렇게 또 일어난다고 하면은 72시간 내에 가장 많은 생존자들을 이렇게 또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8일이 지났는데 기적적으로 어떠한 남성을 구조를 이렇게 또 해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쇼핑센터가 또 이제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무너져 내리면서 거기에서 근무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야간 경비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알베르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나이는 43살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비 초소에 이렇게 또 있었는데 이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면서 건물이 이렇게 또 무너졌으면서 그 안에 이렇게 갇혀 있었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정말 다행히도 조그만 그 초소 안에 있었었는데 거기가 이제 잘 이게 이 사람을 이제 막아줘가지고 에어포켓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거기서 이제 뭉개지지 않고 잘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8일 동안이나 버텨냈다. 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8일 만에 구조가 이렇게 또 됐다라고 합니다. 야, 극적으로 이제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구조가 이렇게 또 되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깔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더 이 구조 활동을 이렇게 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 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마두로의 독재자가 이렇게 또 통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불안하다. 별로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이제 축출을 이렇게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임시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그 임시 대통령도 사람들을 좀 더 이제 통제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뭐 프로파간다 막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국가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재난 상황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굴착기 같은 거 이용을 해가지고 건물 무너진 거 뭐 파헤쳐내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 베네수엘라에서 기름이 없어가지고 굴착기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오랫동안 독재자 통치를 이제 받던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정유 시설들이 다 노후화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도 제대로 정제도 이렇게도 못해가지고 좀 석유도 이제 모자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맨손으로 땅을 파헤치고 건물을 이제 파헤쳐가지고 구조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그런데 이런 와중에 8일 만에 어떤 남성이 이제 구조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빨리 아직까지도 이제 생존하신 분이 계실 것이지 않습니까? 빨리 구조 활동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100억간 볼룸 있지 않습니까? 볼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간 동간을 이제 무너뜨리고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커다란 볼룸 무도회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도회장, 이 볼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 대통령직을 이렇게 또 맡고 있으면서 아니 놀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축제하고 뭐 그런 것만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볼룸을 이름을 지금 바꾸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볼룸이 아니다. 여기는 볼룸이 아니라 Great National Security Facility and 볼룸이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네요. 볼룸이 그냥 옛날에는 그냥 볼룸이라고 했거든요. 볼룸이 아니라 무도회장이 아니라, 무도회장은 뒤로 가고 그 앞에다가 Great National Security Facility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and 볼룸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겉에 본다고 하면은 볼룸밖에 없어. 볼룸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볼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하에 엄청나게 커다란 벙커가 이렇게 또 있다라고, 실제로 엄청나게 커다란 벙커를 이렇게 또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벙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6층 높이라고, 그러니까 6층 깊이라고 해요. 높이가 아니라 6층 깊이로 거대하게 군사 벙커가 지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6층 지하 규모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군사 병원, 연구 시설, 폭탄 대피소 이런 것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드론 같은 그런 공격을 이렇게 또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드론 포트 같은 것들도 이제 설치가 이렇게 또 되고, 이제 방어를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설치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자신의 소셜 미디어, 출수 소셜에다가 이거는 이 무도회장이 아니라 국가안보시설이다, Great National Security Facility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살짝 바꿔서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엄청나게 지금 비난을 이렇게 또 받고 있거든요. 아니 여기에다가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쓰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거를 왜 부수느냐, 거기에 뭐 역사적인 가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 트럼프 대통령 미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예, 거기다가 또 이제 볼룸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안 좋지 않습니까? 무도회장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백악관 동결을 무너뜨렸다. 그런 어감이 있다 보니까 볼룸이 아니라 Great National Security Facility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진짜 이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짜증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하고 이란이 카타르 도하에서 그 평화 회담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만나지 않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회담이 종료가 이렇게 또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이란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휴전을 하고 있기는 있다. 2달 동안 휴전을 이렇게 하고 있기는 있지만 휴전이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8월 중순쯤에 이제 휴전이 끝난다고 하거든요. 휴전이 끝난다고 하면은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이란은 통행료를 걷겠다라고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이란 측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이 호르무즈 해협이 아무런 통행료도 없이 그냥 지나다니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통행료를 내게 생겼다라는 그런 소리지. 여기서 이제 통행료를 내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쓸데없는 원유의 가격만 지금 올려주는 것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호르무즈 해협은 아무런 제재가 없던 곳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란은 제재가 지금 풀어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돈을 더 내게 생겼다. 전쟁을 한 뒤로부터 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지금 비난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핵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엄청난 입장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미국 측에서는 우리는 이 평화회담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무 소식통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번 회담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었다. 라고 하네요. 그냥 연결이 된 그 자산을 풀어달라라는 그런 얘기들만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우리 이제 8월달부터 통행료를 걷겠다. 라는 그런 얘기들만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요. 감정적으로 그런 얘기들만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었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란의 전쟁은 일단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휴전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평화 회담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유가는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언제까지 계속 이제 내려갈지 계속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돌발적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지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지금 이 미 동부가 어마무시한 폭염에 휩싸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독립기념일이지 않습니까? 7월 4일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이제 딱 연휴이거든요. 연휴인데 그런데 미국 이제 동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동부를 이렇게 또 보면은 열돔 현상이 이렇게 또 생겨가지고 열기를 가둬두다 보니까 뉴욕 도시, 뭐 필라델피아, 보스턴, 워싱턴 DC 이렇게 또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폭염으로 휩싸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또 덥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중서부와 그리고 이제 동부 지역에 한 1억 6,500만 명 정도의 주민들이 심각한 아니면은 극심한 익스트림 온열 질환 위험에 노출이 되었다라고 이제 국립기상청에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화씨로 이제 페라나이트로 이제 100도가 넘는 그런 온도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밤에도
80도 정도 굉장히 열대를 이렇게 또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네요.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 말고 이제 동부 지역, 특히 이제 동부 지역이 굉장히 더울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부에 있는 굉장히 여러 도시들에서는 이 더위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네요. 특히 노인분들 좀 이제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네요. 너무 덥다고 하면은 좀 이제 쿨링 센터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좀 이제 더위를 이렇게 또 식혀라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 물 같은 것들도 이제 마셔라라고 그렇게 권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더위는 4th of July 연휴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휴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더위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ABC7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이나 이런 이제 SNS 서비스에서 이 영상이 엄청나게 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영상인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맨 꼭대기 있잖아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이렇게 또 보면 그 꼭대기에 안테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테나 꼭대기까지 올라간 두 명의 사람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막 무슨 깃발을 막 휘날리더라고. 무슨 막 뭐 피스 뭐 어쩌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깃발을 이렇게 또 휘날리는데 저도 이게 뭔가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안테나 꼭대기에서 평화 시위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이 두 명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제 두 명의 이제 커플이라고 한다고요. 33세 그리고 32세라고 하고 그리고 러시아 출신의 이 등반가이다라고 하네요. 러시아 출신의 이 커플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몰래 이제 들어가서 잔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안테나 꼭대기까지 이렇게 또 올라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자그마치 1454피트까지 올라갔다. 어제 낮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미 핸드릭스의 명언을 인용을 해가지고 평화기원의 현수막을 이제 펼쳤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거기 위에서 이 커플이지 않습니까? 커플이다 보니까 청혼까지 했다. 반지까지 꺼내가지고 청혼까지 하고 평화기원의 현수막을 이렇게 펼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영상으로 막 나오고 막 엄청나게 바이럴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뭐 뉴스에도 엄청나게 막 긴급 뉴스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신고가 이렇게 또 들어갔죠. 그래서 뉴욕 경찰 있지 않습니까? NYPD가 급파가 이렇게 또 되고 그리고 특수 구조대도 이제 급파가 됐다라고 하네요. 급파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빨리 잡으려고 이렇게 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벌써 자기 할 거 다 하고 계단으로 이렇게 또 내려오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 두 명을 체포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무단 침입, 무모한 위험 행위, 재물 손괴, 불법 침입 이런 수많은 혐의로 이제 기소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지금 경찰서로 호송이 되고 이제 구금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커플은 102층의 전망대까지 이렇게 또 그냥 바로 이렇게 또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올라가는 계단은 이제 자물쇠로 이제 잠겨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뭘로 이제 잘랐나봐요. 잘라가지고 거기를 열고 잔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리고 사전에 벌써 이제 직원들이 몇 시에 없고 몇 시에 이제 지나가는지 다 사전 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 지나갈 때 거기 이제 피해가지고 싹 이렇게 또 올라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커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넷플릭스에서 벌써 한 차례 나왔었던 그런 유명인들이다 라고 하네요.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스카이워커스라고 하는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어떤 이제 다큐멘터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고고 빌딩에 이렇게 오르는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요. 루프 토핑이라고 하는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그런 커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커플의 스토리를 담은 이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 2024년도에 벌써 올라왔었던 그런 유명인들이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무모한 짓을 또 했다. 불법적인 무모한 짓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러시아 출신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힐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치 맥코넬 상원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 원로 이제 정치인인 미치 맥코넬이 어제는 자신의 워싱턴 DC에 있는 자택에서 심정지 컬디액 어레스트 있지 않습니까? 심정지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쓰러졌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일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뉴스는 오늘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지만 이 미치 맥코넬이 쓰러졌었던 그날은 6월 14일이다라고 하네요. 6월 14일 오전에 이 국회의사당 근처에 있는 이제 자신의 집에서 의식을 이렇게 잃고 쓰러졌었다라고 하네요. 쓰러져가지고 이제 바로 신고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와가지고 뭐 CPR 하고 뭐 심폐소생술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이렇게 또 옮겨져가지고 치료를 이렇게 또 받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제 미치 맥코넬이 병원으로 이렇게 또 긴급 이송이 되고 이제 입원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때도 알기는 알았지만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는 발표를 이렇게 또 안 했다고 해요. 발표를 안 했는데 그런데 지금 발표가 이렇게 또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정지로 쓰러졌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치 맥코넬 나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84세이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세이지 않습니까? 맥코넬은 84세이다 라고. 그리고 제대로 지금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막 뭐 기자회견 같은 거 이렇게 또 하는데 있는데 막 그냥 얼어붙어 있고 생각을 잘 못하고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상무원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 뭐 80세 넘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이게 잘 돌아가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 진짜 이거 나이 상한제 진짜 만들어야 합니다. 한 70세? 75세? 이 정도로 딱 상한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진짜 나이가 많아도 75세 이상은 그때부터는 좀 쉬는 게 좋지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와, 아니 아직도 80세이시면서 84세 뭐 상의원, 뭐 80세 대통령 하고 있고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솔직히 말해서 80세 치고는 진짜 건강에는 건강하죠. 건강에 건강한데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제발 좀 나이 상한제 빨리 도입을 이렇게 됐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런데 또 이제 의원들을 본다고 하면은 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먹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나이 상한제 도입까지는 굉장히 거의 안 되죠.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6% 정도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S&P 500은 0.5% 정도 이제 내려가고 있고 나스닥은 1.3% 정도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반도체주가 이번에는 또 이제 급락을 내리기도 하고 어제부터 이제 급락을 내리기도 하고 있거든요. 폭락을 내리기도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스닥이 다 내려가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미컨덕터 ETF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3%가 지금 하락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반도체주들이 다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마이크론은 오늘 3.4% 정도 이제 급락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엔비디아도 이제 1.2% 정도 이제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 다른 그런 수많은 반도체주들이 다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의 반도체 주식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직격탄을 이렇게 또 맞고 있다라고 하네요. 특히 한국의 코스피가 하루 만에 거의 8%가 폭락을 했다. 7.9%가 폭락을 이렇게 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9%가 하락을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SK 하이닉스는 14.5%가 폭락을 이렇게 했다. 라고 합니다. 일본 니케이도 2.4%가 폭락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이 미치도록 폭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어제 오늘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동안 뜨겁게 타 올랐었던 이 반도체 주식들이 이번에는 이제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나스닥을 지금 끌어내리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금이 이렇게 또 빠져나와가지고 가치주, 경기 민감주에 지금 돈이 다시 이렇게 또 몰리고 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이제 6월달 고용 지표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 지표는 이제 별로 안 좋게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신규 고용은 57,000명으로 쇼크를 이렇게 또 내놨다라고 예측치의 반토막만 이렇게 또 나왔다.
라고 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렇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캘시나 이런 뭐 예측 그런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베팅을 하는 그런 업체들에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별로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베팅한 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도 이렇게도 말씀드린 게 이러한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돈 먹고 돈 먹기 확률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보 같은 것들이 이제 빠르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신규 고용이 별로 안 좋게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베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은 거의 뭐 확실시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의 지난 6월달 신규 고용은 쇼크를 이렇게 또 내놨다라고 예상치의 반토막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기대를 모으고 있었던 월드컵 특수 뭐 레저, 호텔, 뭐 여행업 뭐 이런 곳에서도 6만 1,000명의 감소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4.2%만 이렇게 또 나왔다. 실업률은 오히려 0.1% 하락을 이렇게 됐다고요. 4.3%에서 4.2%로 실업률이 줄었다,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착시 현상이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구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포기자들이 늘어가지고 구직을 하려고 했다가 너무나 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포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아가지고 실업률이 오히려 이렇게 더 내려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61.5%를 이렇게 더 기록을 하면서 2021년도 이후로 최저치로 급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이 별로 안 좋게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아마도 이제 금리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투자자들은 좀 이제 안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국제금리도 실제로 지금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너무나 막 경제가 좋아도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고용이 너무나 좋아도 안 되고 너무나 나빠도 안 되고 좀 어렵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고용 지표가 별로 이렇게 또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좋지 않다 보니까 분명히 금리는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은 오히려 지금 안심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상반된 그런 투자 심리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메타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 오늘은 4%나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4%나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월가의 분석가들이 미래 전망 보고서를 이렇게 또 내놓고 있는데 별로 안 좋은 그런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급락을 했는지 그 도화선이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메타에서는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을 진출한다라는 그런 루머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는 자체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리고 남는 컴퓨팅 파워를 외부에 판매를 하기 위해 가지고 클라우드 인프라 비즈니스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에서도 페이스북에서도 클라우드인 비즈니스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존의 AWS랑도 경쟁을 이렇게 떠야 된다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랑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가가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긍정적인 측면이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남는 그런 컴퓨팅 파워를 팔게 된다고 하면은 1기가와트 판매를 이렇게 할 때마다 주당 순이익이 20% 증가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잠재력이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정적인 그런 측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막대한 비용이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클라우딩 사업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비용이 이제 투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기존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투자금 1,600억 달러가 아니라 2,000억 달러까지 폭증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다시 말해가지고 돈이 또 어마무시하게 투자가 이렇게 또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자본 조달을 위해 가지고 증자를 할 수도 있고 채권 발행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메타라고 하는 이 기업에 부담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막대한 지출, 투자가 이제 해야 되기는 되지만 어쨌든 이 클라우딩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클라우딩 이 비즈니스가 AI 비즈니스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아직도 돈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신규 매출에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는 지금 이렇게 투자가 또 너무나 많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또 이제 불안한 게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내려가고 있기는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메타에서 이러한 얘기들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또 반도체 시장이 흔들려가지고 막 엄청나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메타에서 지금 뭐 남아들고 있는 그런 컴퓨팅 파워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거 뭐야 반도체 지금 뭐 공급 과잉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나 보죠. 그래서 좀 이제 팔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컴퓨팅 파워는 아직도 굉장히 좀 이제 모자른 그런 측면이 훨씬 더 많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서 이제 반도체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오늘 그 딜리버리 고객한테 인도를 한 숫자를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7%가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이번 2분기 고객 인도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량 인도량이 월가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라고 하네요. 월가는 대략 40만 대 가량을 아마 이제 고객한테 인도를 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발표를 이렇게 딴 것을 본다고 하면은 48만 대를 인도를 했다라고 하네요. 예상치보다 18%를 뛰어넘어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네요. 작년에 비해 가지고 25%가 상승을 이렇게 떴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번 분기를 비교를 해가지고 34%가 급증을 이렇게 떤 것이다. 라고 합니다. 테슬라 모델 3 그리고 테슬라 모델 Y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했다. 97% 차지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기는 나왔는데 테슬라에서 이렇게 많이 차를 팔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유가 특수 그리고 내부 거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투자자들은 이렇게 또 이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나 전쟁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유가가 미친 듯이 폭등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차를 못 타고 다니겠네 라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지금 유가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전기차로 많이 이제 돌아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유럽 내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이렇게 또 삼으로 해가지고 테슬라 판매가 이렇게 또 많이 있었었다고. 미국에서도 당연히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유가가 이렇게 또 폭등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로 이렇게 또 쏠리는 현상이 있었었다. 이거는 유가 특수 때문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특히 이제 테슬라에서 에너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그 저장 장치 그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사업 그 메가팩을 이제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이 실적 중에 상당 부분이 스페이스X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 XAI의 데이터 센터용으로 팔았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내부 거래가 2억 7천만 달러 정도가 있었었다라고 밝혀졌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수요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판매가 된 것이 아니라 내부 거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판매가 된 거기 때문에 매출이 이게 너무나 부풀려진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쨌든 나온 것이기는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테슬라는 7%나 폭락을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실적 발표 4일 전에 벌써 주가가 13% 정도 선반영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실적 발표가 4일 전에 벌써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실적이 좋은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난 4일 동안 13%가 폭등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래서 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하자마자 이제 다 차익 실현을 이렇게 또 하려고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7%가 이제 폭락을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이 평화 협정을 지금 맺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전도 이렇게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가 안정세로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또 사람들이 전기차 사는 대신에 그냥 차 살 것이지 않느냐, 그냥 차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사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테슬라 주식이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리비안 있지 않습니까? 리비안이 오늘은 엄청나게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9%가 지금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또 리비안이 폭등을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리비안 이 2분기 실적을 이렇게 또 보면은 월가 예상치를 지금 뛰어넘고 있다라고 하네요. 생산량이 12,000대가 생산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 인도량이 12,100대가 인도가 이렇게 또 되었다. 라고 합니다. 월가 예상치가 11,000대였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쉽게 이렇게 또 넘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리비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새로운 SUV, 저렴한 SUV R2가 이제 생산이 이렇게 또 되면서 인도가 되기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인도량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하네요. 기존에 한 65,000대에서 7만 대로 상향 조정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리비안이 9%가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루시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루시드는 어닝 쇼크를 내놨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루시드는 주가 폭락이 이어졌다. 8%가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루시드는 지난 2분기 때 생산을 한 차량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770대 정도를 생산을 했다. 그 중에 인도량은 3,900대밖에 인도가 되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월가가 이제 예상을 이렇게 했었던 거는 5천여 대 정도를 인도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4,000대밖에 인도가 안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루시드 별로 안 좋겠네라고 하면서 지금 주식의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시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별로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루시드가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 비싼 거밖에 없거든요. 뭐 거의 10만 달러짜리 차들만 이렇게 또 팔고 있다 보니까 좀 싼 저렴이 버전의 전기차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루시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6월 달에 새로운 CEO가 이제 취임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취임을 이렇게 또 하면서 굉장히 좀 이제 대대적으로 인사 개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를 이렇게 또 하려고 구조조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앞으로 루시드는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을 봐라, 엄청난 호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두가 돈을 벌고 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돈을 벌고 계신가요? 돈을 벌고 있냐고. 돈을 벌고 있냐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상위 1%이다 라고 하는, 실제 수익은 이 주식시장에서 실제 수익은 상위 1%에 집중이 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지금 이 빈부격차가 더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연방준비제도의 최신 데이터에 따른다고 하면은 주식, 뮤추얼 펀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50% 정도가 상위 1% 부유층이 독점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위 1%가 주식이랑 뮤추얼 펀드 전체의 50%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위 10%가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 전체의 87%를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하위 90%, 하위 90%는 주식 10%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우와,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상위 10%, 상위 1%가 다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가 돈을 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주식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상위 10%, 상위 1%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이것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모두가 알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사탕 발린 말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트럼피들한테 그게 아니야, 너네들도 돈을, 이거 모두 다 돈을 벌고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믿어요. 트럼피들 또 믿어. 그걸 또 믿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상황을 좀 잘 보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면,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에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